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전문연구원인 허성래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선원의 인권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선원 근로감독관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인데요. 선원 근로감독관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선원의 인권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이 개선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연구는 역시 선원의 인권과 근로여건에 직결된다고 생각해서 2020년에 내부화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컨텐츠는 총 3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적 배경과 제도 개선 및 실질 면접 및 설문조사, 선원 근로감독관 제도 개선 방안 이렇게 3가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원 근로감독관 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입니다. 육상 근로감독관의 정의입니다. 근로감독관이란 근로조건 기준을 실천하기 위해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감독관의 육상의 근로감독관의 직무 같은 경우에는 감독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서 감독계획이라는 건 연간 감독계획 혹은 업무 지침을 수립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육상 근로감독관의 대상은 이렇게 5가지 상황이 있으며, 기타 감독 필요한 사업장은 장관 혹은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 근로감독관의 시행은 보신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입니다. 육상 근로감독관의 정의는 육상 근로감독관의 정의가 아니고 근로감독관의 정의인데 이게 오타가 나서요. 근로감독관의 정의는 앞에 육상 근로감독관의 정의와 유사함으로 이대로 넘어가고요. 근로감독관 관련해서 국제 기준은 공업과 농업, 그리고 선원 근로감독 관련해서 국제 기준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업무는 사업장의 점검과 조사, 근로환경 안전성 제고, 근로시 건강주의 방지 등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입니다. 근로감독관과 가장 크게 다르다는 점은 중대산업재해의 선제적 예방이라는 부분인데요. 아마 중대산업처벌법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그래서 그 중대산업처벌법에 대해서 나중에 질문이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현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이 중대산업재해 선제적 예방을 위해서 만들어진 직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중대산업안전근로감독관의 업무에서도 중대재해 등 재해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는 것들이 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의 교육 내용을 보시면 노동관계 기본 집체교육 4주를 비롯해서 총 17주의 교육을 받고 이후 보수교육을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수교육은 1년마다 혹은 필요시 시행이 되면서 관리자 규정, 신규자 규정을 비롯하여 전문과정까지 모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의 배치는 직무교육을 받고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력을 감독으로 우선적으로 배치하게 되며 1년 이상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근로감독관입니다. 소방근로감독관 같은 경우에는 화재, 화학, 급성 중독증 등 소방관이 현장에서 겪어낸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근로감독관이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근로감독관을 신설을 한 건데요. 그래서 중대화재해, 즉 그 중에서도 화재에 대한 원인조사 지원을 하게 됩니다. 소방근로감독관의 교육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체험형 교육을 실시를 한다는 건데요. 화재 등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체험형 교육과 집체형 교육을 지향을 하고 현장 교육을 통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제도 개선을 위한 신청 인터뷰 및 설문조사입니다. 선박관리 업체를 10여 군데를 조사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A, B 선박관리 업체에 대해서 중립성에 대해서는 선원편에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선사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선원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에서 보시면 법 문구 그대로 법 해석을 하지 않고 법 문구 그대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상당히 전문성이 떨어진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C와 D 업체 역시 선언 편향적이고 사측과 이야기할 때 굉장히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역시 법무부 그대로 산업관리업체 D 역시 법무부 그대로 적용을 하고 해석하지 않으려고 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 외에 여러 업체도 인터뷰했을 때 선언 편향적이라는 것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선언 근로감독관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선언 근로감독관 자신들의 전문성은 어떠하냐라고 물었을 때 보면 긍정적인 대답이 상당히 많은데요. 보통과 긍정적인 대답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사무직이라도 해양수산 분야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해양수산 관련 깊은 지식은 없더라도 본인이 일했던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료가 됩니다. 법령에 대한 전문 지식 부분은 보통이라고 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를 하면서 쌓인 지식 등은 있으나 전문성은 떨어진다는 것들도 본인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정한 사건의 조사인데 선상화는 정말 반대 입장이 나왔습니다. 보통과 긍정으로 전혀 선상화는 반대 입장이 나왔는데 이는 선언 근로감독관의 전문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본인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법을 해석하고 있고 공정하게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언 근로감독관의 업무량의 적절성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진정사건 조사 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사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기본적으로 진정 처리 기간이 14일이면 2차례 연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사건에 대해서 업무량은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통이 다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선언 근로감독관 업무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업무 시간에 맞는 업무량은 근무 시간 내에 해결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부정이 대부분이셨고 보통이 9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은 조금 많은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업무에 충분한 인원이 배치가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동의하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전부 다 부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1년 기준에서 선언 근로감독관은 전 지역 합쳐서 26분이 계시고요. 지금 부산하고 인천을 제외하고는 각 지역에 1명 정도밖에 배치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충분한 인원 배치 여부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부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 관련해서 교육의 충분성에 있어서는 충분히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에 대한 매우 부정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교육 시스템 개편 역시 필요하다는 말씀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선언 근로감독관의 업무 범위의 확장 이 부분은 MLC에 따라서 현재 해양수산부는 선언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지침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안전과 보건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도 선언 근로감독관이 과연 감독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매우 부정이 3분, 부정이 9분, 동의는 2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선언의 안전과 보건까지는 근로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인식하시는 부분이 대부분이셨습니다. 여기서는 내국적 선언과 외국적 선언에 대해서 심층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국적 선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런 근로 여건 개선 자체는 필요하나 여건 자체 법에서 지켜져야 할 부분들은 잘 지켜지고 있고, 또한 선언 근로감독관 제도라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부분이 90% 이상이셨습니다. 그러나 선언 근로감독관 제도는 필요하다라는 것도 역시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언근로감독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구속력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선언근로감독관 직무 취급 요령의 규정을 보면 육상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에서는 규정과는 달리 수사 진행 과정과 사법 업무 처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으나 선언근로감독관 직무 취급 요령에서는 그런 자세한 규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갖고 있지만 규정 및 강제성 자체가 미흡합니다. 그리고 선언근로감독관 결정에 대한 구속력이 미흡한데요. 결정에 대해서 회사 혹은 선주사라든지 업체라든지 그 선원들에게 이행을 권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 시스템의 부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선언근로감독들이 구성된 실팀 등의 부재로 조직력이 미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산과 인천 정도만 2명 이상이 지금 현재 선언근로감독관이 계시고 그 외에는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육상의 근로감독관처럼 근로 현장에 직접 가서 근로감독을 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회사에서 서류를 받아서 그 서류만으로 근로감독을 하시는 것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실이나 팀 등을 최소 2명 이상의 팀으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이 되어지고요. 선사와 노동자 사이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의 불만족이 상당히 큽니다. 결국에는 선언도 불만족인 상태로 오셔가지고 선언 근로감독관한테 거의 스트레스를 푸는 정도로 이게 막말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선사 쪽에서는 선사 입장 나름대로 또 이런 불만을 토로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중간에서 완전히 이거는 스트레스 증폭이 된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한 불만족으로 1년 이상 그 자리에 있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 자리가 공무관 자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순환직 공무원 제도로 인한 스트레스와 전문성이 미흡하다. 순환직 공무원들은 순환직으로 이렇게 여러 직무를 거치게 되는데 순환직을 하게 되면서 1년에서 2년 사이에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선언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방대하고도 내용이 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기에는 1년에서 2년 사이는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 및 정보 공유가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언 근로감독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선언 근로감독 인원 부족으로 인한 현장 실사는 거의 할 수 없는 실상입니다. 그리고 정보 공유가 미흡하다는 것은 육사의 근로감독관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에 그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예시들이라든지 직접 겪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선언 근로감독관 같은 경우에는 96년에 부산청에서 발행한 그 공모 사례집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아직도 지금 일을 처리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교육 시스템 역시 미흡합니다. 아까 교육 콘텐츠도 빈약하고요. 교육 일수 역시 부족합니다. 처음에 들어가실 때 3주 정도 교육을 3일의 초기 교육을 받게 됩니다. 아까 산업안전보건 감독 같은 경우에는 77주의 초기 교육을 받게 되는데 너무나 상반된 일수입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부재에 따른 전문성 악화가 되돌이표처럼 계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IPA를 제가 돌려봤는데 일단 규정 및 구속력 미흡 쪽이 중요도가 굉장히 많이 크게 나왔고요. 인사 시스템과 현장 조사 및 정보 공유 역시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지셔닝을 해봤는데 세로로 올라갈수록 중요도가 크고 가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집중도가 커야 되는데
이사분면 3.1, 1.1, 4.1이라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언 근로감독의 부족, 그리고 중요도가 높은 것 중에 또 하나가 1.1인 직무규정 미흡으로 인한 신입 선언 근로감독관의 업무 이행력 저하, 그리고 4-1 선언 근로감독관 교육 콘텐츠 미흡이 포지셔닝이 중요도가 높고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는 직무 규정을 구체화하고 사법 경찰권을 강화하며 전문 경력관제 혹은 전문 임기제로의 전환을 통해서 직무에 대한 만족감을 고취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소 2명 이상의 모든 지청에 최소 2명 이상의 팀으로서 선법 근로감독관제를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 및 정보 공유가 되어야 할 텐데요. 선언 근로감독관의 인원이 충원되어야 일단 현장 조사와 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선언 근로감독관의 인원 충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산청의 예시를 들어봤는데 부산청과 모든 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전화 상담, 연간 고소 사건, 연간 사업장 실태 조사 업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을 약 1년 정도를 평균 내보면 어느 정도냐라고 각 지청에 계신 선언 근로감독관들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부산청,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동해지, 속초 등 해서 지방청까지 모두 다 해봤는데 지금 총 업무량에서 보신다시피 인천청에서는 근로감독 A가 약 4인의 업무량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B 같은 경우에 3인, 여수청 A 같은 경우에 4인의 업무량, 마산청 같은 경우는 6인의 업무량 등 업무량이 1인 업무량이 되는 청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의 충원이 굉장히 필요한 상태이고요. 선언 근로감독의 현장 실사도 역시 필요하고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역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역시 선언 안전보건 근로감독관처럼 1주에서 1주, 2주, 3주, 4주 최소한 4주 이상의 교육을 하면서 현재 선언법뿐만 아니라 노동 관련 법규, 그 다음에 선박의 승선 실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언 노동 자문단이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행정만 하시던 분들이 그대로 선언 근로감독관으로 오시게 된다면 노동법이나 선언법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노동법까지 같이 이렇게 보게 되셔서 굉장히 어디 자문하고 싶은 생각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상설 자문단 신설에 대해서 제가 법령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AHP를 통해서 개선 방안 분석을 확인해 봤는데 규정 및 구속력, 직무 규정 강화, 특사경 권한 강화, 결정에 대한 구속력 강화가 37% 이상으로 나와서 중요도와 정책에 있어서 IPA와 AHP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언 근로감독의 부족과 인원 충원, 직무 규정의 미흡과 직무 규정의 강화, 교육 콘텐츠 미흡과 특사경 권한 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